안녕하세요. 키즈플레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4일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설날은 어제까지인데 대체 공휴일이죠. 이 자영업을 하면서 이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뭐 이게 달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직장인이거나 월급 받는 입장이면 좋겠지만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새해 설 연휴 잘 보내고 있으시겠죠. 뭐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많은 생각의 정리를 하는 시기였을 거고, 이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님들이시라면 바쁜 연휴를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또 연휴가 끝나면 또 다른 또 시즌이 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을 찍는 거는 집에서 한 연휴 동안 3, 4일 빈둥빈둥 놀다 보니까 제가 연휴 전까지 해서 매장 두 군데를 최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공사 마감한다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최근에 뭐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뭐 한 2, 3개월 내에 이슈들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정리를 조금 뭐 이런저런 잡담을 하려고 영상 녹화를 좀 녹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아니죠. 이제 음성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추석이나 설, 뭐 첫 번째로 이제 추석이나 설 명절 언제가 장사가 잘 되냐, 이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추석 당일날, 설 당일날 쉬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추석 당일 뭐 설이나 추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쉬느냐 마느냐, 요런 이 질문들이 많으세요.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정확하진 않고요. 또 이제 기간 길이에 따라 다르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징검다리 연휴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추석이거나 설인 경우도 있고, 뭐 짧을 때는 뭐 3, 4일 안에 설이나 추석이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제가 십몇 년 동안 키즈 카페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 명절 당일 전날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평일보단 좀 장사가 잘 되고, 주말보단 장사가 좀 덜 되는, 주말에 한 6, 70%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설 당일 오후부터 이제 장사가 조금 이제 손님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설이나 추석 연휴가 끝난 주에 이제 손님이 좀 끝난 날 그러니까 설 당일, 추석 당일 지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손님이 꽤 많죠. 이제 평균 주말보다 한 1.2배, 뭐 1.5배 정도 매출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제 연휴가 끝난 주 평일하고 그 끝난 주 주말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 모든 뭐 자영업 마찬가지인데, 대목이라 그래가지고요. 대목 탄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명절 대목 같은 경우는 시즌 대목하고는 좀 달라가지고요. 대목 때 이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이 자녀를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는 뭐 처가도 가야 되고 본가도 시댁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뭐 선물도 사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명절이 끝나면 한 1, 2주 정도 좀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월급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조금 뭐 이제 사실 뭐 키즈 카페를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는 사실은 없잖아요. 좀 편하려고 하는 거고, 뭐 꼭 가야 되는 미용실이나 뭐 식당처럼 꼭 가야 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지는 설이나 추석 당일 명절이 끝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뭐 이번 설 연휴 이유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월 30일부터 이제 코로나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접근이 쉬워졌죠. 왜냐면 모르겠어요. 100%는 아니겠지만은 아이들하고 야외에 나가면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1월 30일 이후부터는 실내 마스크가 해제됐으니까 편안하게 어떻게 3년 넘네요. 3년 한 1개월, 2개월 만에 이제 3년 만이네요. 3년. 3년 만에 이제 마스크 없는 키즈 카페에서 이제 영업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고객님들이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는 개인의 뭐 사정인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 당분간은 그래도 키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님이나 알바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 뭐 한 두어 달 정도는 좀 적응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바로 벗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바로 벗을 겁니다. 뭐 저희 직원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강요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벗을 겁니다. 지금도 뭐 마스크 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키즈 카페 입장에서는 뭐 호재다. 뭐 이렇게 이게 어떤 뭐 마스크를 쓰는 행위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작용이 더 큰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는다. 드디어 이제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런 좀 심리적인 좀 안정감을 좀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뭐 코로나나 이런 거에 대해 특히 자녀들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어린 자녀들 걱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겨울방학 장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아주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끝난 입장에서 이제 세 번째 주제는요. 많은 지금 기존에 이제 키즈 카페를 운영하시던 코로나 이전에 오픈하셔서 이제 운영하시던 사장님들 느끼는 공통점이지만 코로나 이전에 3년을 버티고 코로나 끝나면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장사가 생각보다 잘 안 된다. 가 이제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저도 코로나 이전에 이제 직영점 매장을 세 군데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만 끝나면 장사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한 70%, 8%,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직은 안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오픈하는 매장들 보면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뭐 코로나 우리 성수기 때 오픈한 매장들이 한 120%, 뭐 140%. 지난주 금요일 날 오픈한 옥길 퍼플 매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80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평균 매출이 한 8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80평 매장으로 800만 원 매출 나오기가 쉽진 않은데요.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코로나는 키즈 카페 시장에서 완전히 키즈 카페 시장에서 코로나는 완전히 이제 벗어난 것 같고 고객들 입장에서 이제 3년 지난 매장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타깝고 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해결할지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키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좀 과제가 된 것 같아요. 저 또한 과제고요.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양수양도를 해야 되나. 양수양도를 하려면 소방안비를 받아야 되고 그럼 또 돈이 못해도 3, 4천, 4, 5천원 들어갈 것 같고 또 리모델링을 하자니 어줍지 않게 리모델링에서는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풀어야 되나 그런 방법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많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겨울 방학이 1년 중 성수기 중 가장 긴 시즌인데요. 이제 겨울 방학이 올 1월 이제 다 갔기 때문에 2월 한 달 이제 겨울 방학 시즌 남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주님들이나 지금 창업하신 분들 이제 최근 오픈해드린 분들한테 항상 요즘 들어 제가 부쩍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영업에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뭐 전단이든 뭐가 됐든 뭐 이제 영업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뭐 성수기 매출에 취해서 지금 당장 이런 생각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단체 영업에 뛰어들어야 될 시기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제 3월 1일 계약이 딱 한가 동시에 3월 1일이 3일절이고요. 3일 날 쉬고 3월 2일부터 이제 계약입니다. 3월 2일 계약 딱 하고 나면 정말 한 10분의 1은 그러고요. 한 3분의 1, 4분의 1로 매출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런 느낌을 경험을 이제 최근에 오픈하신 분들은 막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될 건데요. 그건 키즈카페 운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방학 끝났기 때문에 애들 이제 새로운 학기 시작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잘 안 다녀요. 그래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아주 급감하는 그런 체험을 좀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안 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시즌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단체 영업, 또 반대로 또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이제 뭐 3월 극초기는 아니겠지만 한 3월 두셋째 주부터 이제 야외 현장학습, 봄이고 하니까 현장학습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단체 영업을 목숨을 걸고 뛰어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여기서 영업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큰일 나죠.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만약에 3월달에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평일은 장사가 좀 안 되겠지만 그런 주말은 좀 장사가 됩니다. 근데 뭐 3월달에 미세먼지가 없다라고 하면 3월도 죽 쓰는 거고요. 4월도 죽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1년 중 제일 비수기가 4월이고요. 미세먼지 유무에 따라서 3월이 이제 비수기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4월이 비수기고 4월, 6월, 9월, 10월 뭐 요렇게 한 4달 정도가 비수기인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단체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 재정비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요런 시점, 아니면 매장 오픈 준비를 하든지, 예를 들면 뭐 4월이나 6월, 이제 4월, 6월 매장 공사하고 이제 오픈을 하던, 아니면 3, 4월 매장 공사를 하고 5월 어린이날 시즌에 맞춰서 오픈을 하던, 아니면 5월, 6월 뭐 이제 준비해서 7월 중순부터 이제 여름방학 시즌 맞춰서 오픈을 하던, 아니면 9, 10, 11월 준비해서 12월 겨울방학 시즌 맞춰서 오픈을 하던, 요런 이제 시즌 매장 오픈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요즘 뭐 그냥 이런저런 잡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매출이 확실히 코로나 이전에 오픈한 매장들 매출이 잘 안 높아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좀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시점이 좀 온 것 같고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내용은, 요즘 키즈 카페들 입장 요금이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입장 요금을 올리지 않은 뭐 지방의 소도시도 8,000원, 뭐 2시간에 8,000원, 6,000원 이렇게 받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내가 먹는 밥값, 다른 모든 거에 대한 생활 물가는 다 오른 거를 인지하면서 정작 내가 사업하는 내 사업장의 비용은 못 올리는 게 이 자영업자의 현실이거든요. 왜냐면 비싸면 손님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감하게 올리셔야 돼요. 제가 운영하는 이제 송도 미특공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말 요금 12,000원이 거진 뭐 한 4년 운영했거든요. 그렇게 바꾼 적 없는데 올 초가 있네요. 이제 올해 연이 바뀌었으니까 작년 초에 12,000원에서 15,000원, 14,000원 올리고 16,000원 올리고 18,000원 올리고 연말에 19,000원까지 이렇게 7,000원 올렸거든요. 뭐 거진 12,000원에서 19,000원으로 주말 요금 기준으로 올렸으니까 뭐 2배까지는 아닌데요. 뭐 한 50%, 60% 올렸다고 봐야 될까요? 매출 그 객단가를. 그래서 오는 손님은 확실히 좀 줄긴 했어요. 근데 이 주는 게 가격을 올려서 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 매장이 노후화되고 이제 관심이 떨어져서 인기가 떨어져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은 뭐 한 7, 80% 정도 선에서 유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주말에 평균 5, 600명씩 오던 게 지금 뭐 한 300명 이렇게 내외에 오는데, 매출은 뭐 그 전후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뭐 매장마다 특성이 있고 오래된 매장이 있고 뭐 사정이 있겠지만 요금을 좀 올리셔야 될 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일예로 제가 지난주 지금 옷길 말고 이제 오픈해드렸던 이제 울산 언양점 읍입니다. 언양읍 굉장히 좀 외지고요. 뭐 시골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도심에 비하면 이제 시골이죠. 그래서 이제 작은 동네인데 이렇게 오픈해드렸는데 100평 매장이고요. 입장요금이 14,000원, 16,000원이에요. 처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입장요금이 뭐 9,000원, 8,000원 이래가지고 12,000원 이상 받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점주님이. 근데 뭐 강력하게 올리시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14,000원, 주말은 16,000원 이렇게 받으시고 계시고요. 110평 매장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뭐 한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의 매출 나온 것 같아요. 뭐 임대료가 200만 원이니까 뭐 주말 하루 매출이 뭐 임대료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의외로 뭐 키즈카페는 괜찮지 않을까 수익성으로 놓고.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워낙 흔해요. 키즈카페들이 진짜 동네마다 몇 개씩 있고 진짜 내노라하는 키즈카페들 많고 자본력으로 밀어붙인 키즈카페들 많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지방의 이제 군, 읍 단위의 이제 작은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경쟁이 없죠. 큰 건물도 없고 뭐 내가 100평 했다 그래서 누가 옆에 300평 차릴 일도 없고 차릴 수도 없고요. 누가 뭐 한 데서 들어올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방 소도시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지는 객단가 뭐 지금 뭐 매장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제 가격 저항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요즘 뭐 어딜 가서 식당 짜장면도 7,000원, 8,000원 하는 세상인데 아직까지 키즈카페 입장료 2시간에 8,000원 받는 곳들이 많아요. 지방에. 올리세요. 제가 볼 때 최소한 12,000원 이상 이제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뭐 듭니다. 그래서 좀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글은 영상은 안 적고 내용만 적었네요. 두 번째가 이제 비수기가 오니까 영업 비수기 대비 2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예약 집중해라. 코로나 이전 오픈했던 매장들 매출 회복 70에서 80% 정도 다른 대책 세워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지방 소도시 입장료 낮은 매장들 입장료 올려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 지금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마이그랑이랑 하고 비바쿡이란 식자재 업체 통해서 지금 식자재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그랑은 이제 커피 머신, 캡슐 커피 머신입니다. 비바쿡은 조리기 업체고요. 기존에 이제 캡슐 머신이라고 하면 뭐 네스프레소, 돌체구스토, 뭐 일리 요런 제품들인데 요런 제품들이 사실 가정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매장에 쓰는 16온스 음료컵에 따르면 굉장히 밍밍해요. 양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업소용으로 나온 이제 캡슐 머신이고요. 좋은 점은 뭐 카라멜 마키아토나 뭐 라떼라든지 카페라떼, 뭐 아메리카노는 당연하고요. 뭐 핫초코, 복숭아 아이스티, 뭐 바나나 라떼, 뭐 요런 한 수십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수십 가지 종류의 메뉴들이 이제 원팩 아니 캡슐 형태로 제작이 돼 있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인건비 절감에 되고 또 이제 그라인더 원두 커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제 사람마다 만드는 제조하는 사람마다 맛이 다 달라지고 원두 지저분하고 막 지저분하게 흘리고 이제 요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바국 조리기구는 한 2, 30가지 이상의 메뉴를 이제 조리기 하나로 버튼 누르면 물 나오고 자동으로 맞춰진 시간에 맞춰서 조리되는 뭐 떡볶이든 스파게티, 덮밥, 핫도그, 뭐 만두, 찜, 뭐 요런 냉면, 뭐 이런 제육, 카레 돈가스, 카토요네요.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리기에 맞춰진 물과 이제 조리 시간에 맞춰서 조리되는 그런 시스템을 납품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2호점, 3호점째 제품을 계약해서 넣었고요. 현재 이제 본사하고 키즈카페 전용 상품 이제 개발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맞춰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요 업체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키즈카페 말고 이제 PC방, 우리나라 PC방 식자재 납품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식자 PC방에 납품하는 재료 메뉴들이다 보니까 좀 단짠이라 그래야 되나요? 달고 짜고 이제 어린 젊은 친구들 입맛에 맞춰서 제작이 돼 있어서 저희는 이제 키즈 카페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형태의 그런 레시피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편하고 식자재 버릴 것도 없고 한 명이 기존에 두세 명이서 저희 한 300평 매장 때 주말에 주방에 한 두세 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두 명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난이도,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줄어들고 있고요. 식자재 버리는 것도 많이 줄었고요. 거의 없죠. 뭐. 왜냐하면 대부분 원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맛도 사실은 아주 맛있다, 뭐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키즈 카페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맛있는 거 뭐 보기 좋은 거 다 좋은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중상이면 됩니다. 돈가스도 중상. 아니 오시는 분들이 뭐 떡볶이 맛집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돈가스 맛집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물론 떡볶이 맛있고 돈가스 맛있으면 좋지만 오셔서 그래, 김밥 천국에서 파는 맛 정도 이상만 되면 된다, 맛이거나 그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요. 딱 그 이상 김밥 천국에서 파는 메뉴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단가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요 정도 오늘은 뭐 찍다 보니까 잡담하다 보니까 한 22분이 걸렸네요. 네,